안녕하십니까.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연령대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죠.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을 하는데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계청이 매월 대한민국 인구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자양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2만 명, 3만 명 인구가 줄고 있어요. 매달. 그러니까 급격히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대국이 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 노후에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령사회가 되다 보면은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8%, 한국은행이라든가 KDI, 국책연구원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봐도 1%대 중반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이 국민소득은 정체하고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 시대를 맞다 보니까 한국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이 노후 준비다. 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통계청에서 작년에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매년 통계청에서 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은퇴 가구주, 그러니까 은퇴 부부 기준이죠. 2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은퇴의 생활비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을 노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2023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가장 노후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 뭐냐? 식비가 49.7%로 조사됐어요. 먹는 거. 최근 몇 년 동안에 인플레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비가 엄청 올랐어요. 채소, 과일, 육류, 가공식품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이 뭘까? 노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식비였다. 49.7%가 식비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주거비예요. 26.7%. 아무래도 은퇴 노인들이 20, 30대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자가 거주 비율이 높죠. 자가 거주 비율이 높지만은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째로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이 생활비 항목이 주거비였다. 26.7%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령상 은퇴한 노인들한테 부담스러운 게 또 의료비죠. 의료비. 이게 60대, 70대, 80대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의료비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세 번째 8.3%, 세 번째로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이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은퇴 노후 대비 전문가죠. 강창희 선생님이 오랫동안 100세 시대 연구소장으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로 월 얼마가 필요할까? 이걸 조사를 했더니 월 297만 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예상한 월 노후 생활비는 297만 원. 약 300만 원인 거죠. 약 300만 원.
그러면은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3.5세예요. 남자는 한 80세 정도 되고 여자는 85세 정도 되고 해서 남녀를 합친 평균 수명은 83.5세. 뭐 작년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84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월 297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평균 수명까지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으로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6억 6,500만 원이에요. 약 한 6억 7천만 원 정도, 6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태어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영유아 때 사망한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도 있고 뭐 암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자살한 경우도 있고 각종 뭐 사고사도 있고 말 그대로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어떤 뭐 사고라든가 암과 같은 그런 중대 질환에 걸리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다가 사망했다. 라고 한다면은 평균 수명 84세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봐도 뭐 장수 집안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하여튼 평범한 그런 이제 수명을 살다가 가신 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저희 부친이 88세까지 생존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 이제 살아 계신데 지금 나이가 이제 88세시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90세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은 월 297만 원, 뭐 월 30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은퇴 자산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65세 은퇴 부부를 대상으로 설계한 예시표예요. 표 한번 보실까요? 은퇴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90세에 사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25년 동안 65세에서 은퇴해가지고 25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하다가 90세에 사망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9억 원이 필요해요. 자, 월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연간 3,600만 원. 연간 3,600만 원씩 내가 25년을 생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 9억 원의 은퇴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65세부터 90세까지 계속 월 300만 원을 부부가 똑같은 비율로 100%로 쓴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활동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식비라든가 뭐 취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의료비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65세에서 70세까지 내가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100%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70세가 넘어가면은 70세부터 80세까지는 80% 정도 쓴다. 월 생활비 300만 원에 80%. 그러니까 38에 월 240만 원을 쓴다. 라고 설계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세 시대 연구소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넘어갔을 때 80세에서 90세까지는 내가 은퇴 시점에 책정했던 월 생활비 300만 원 중에 65%를 쓴다.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65세부터 70세까지는 1억 8천만 원, 70세에서 80세까지는 2억 8,800만 원, 80세에서 90세까지는 2억 3,400만 원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5세에 은퇴해가지고 90세에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부 2인 가구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 300만 원 생활비를 25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은 9억이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에는 80% 수준, 다음에 80대에는 65%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7억 200만 원의 은퇴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설계를 하면은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6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한 부부가 90세까지 생존하다가 사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억 원 정도의 은퇴 자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A씨를 든 이 65세 은퇴 부부는 보니까 은퇴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5억이었어요. 국민연금이 3억이에요. 이 부부는 매달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 25년 동안 약 3억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으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따로 개인연금에 들어놓은 게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5억 원의 은퇴 자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2억 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은퇴 자산 7억 200만 원 중에 이 65세 은퇴 부부는 약 71.4%의 은퇴 자산을 갖고 있다. 한 30%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정 자산은 7억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90%에서 110% 수준이에요. 90%면 79, 63, 6억 3천만 원. 110%면 7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6억 3천만 원 내지 7억 7천만 원의 은퇴 자산을 은퇴 시점에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게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A씨를 든 이 부부는 71%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 5억 원. 그렇기 때문에 적정 자산에서 한 25 내지 30%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족한 은퇴 자산을 어떻게 메꿀 거냐? 그 대안이 뭐냐? 은퇴 전문가들은 삼중연금, 이른바 삼중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중연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마련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삼중연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은퇴 시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1963년생이거든요. 뭐 만으로 62세죠. 근데 지금 뭐 첫 직장인 한국부에서는 퇴직을 했죠. 제가 33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고, 다음에 뭐 국회에서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1년 생활을 했고, 지금 이진동 후배가 만든 뉴스버스라고는 또 언론사에서 지금 고문으로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저는 이전에 어떤 제가 정규직 잡을 가졌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소득이고, 뭐 업무량도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은 어쨌든 조금이나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물론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은퇴 생활을 나름대로 이제 은퇴 자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은퇴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은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다든가, 뭐 회사의 어떤 경비 역할을 한다든가,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60대는 10년 전, 20년 전에 뭐 50대 못지않은 체력과 건강 상태를,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기 때문에 60대, 70대까지 가능하면은 뭐 그 이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게, 그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다음에 부족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 자기는 지금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 은퇴 자금이 뭐 보니까 뭐 아까 A씨를 든 그 부부처럼 한 30% 정도 부족해. 그런데 내가 집이 있다 이거죠. 도시 지역에 어쨌든 뭐 7억, 8억 대는 단독주택 내지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또 내가 농촌 지역에 사는데, 농촌 지역에 뭐 주택이야 뭐 그렇게 값이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농지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농지를 예를 들어 뭐 논을 뭐 15마디 갖고 있다든가, 뭐 농과 밭이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농지연금,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연금 형식으로, 나는 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체력은 되지만은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급여를 대폭 낮춰가지고 뭐 경비라든가 택시 운전이라든가 뭐 굳이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해가지고 부족한 은퇴 자금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0세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정말 장수 집안이 아닌데도 아버님이 하여튼 90 가까이 사셨고, 지금 어머님도 88세시지만은 아직 정정하시고 계속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뭐 금방 하여튼 90 이상 이렇게 사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90 이상 큰 뭐 제가 무슨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90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제가 30년 이상은 더 생존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은퇴 설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유연성 있게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